오늘 영상은 특히 60대 이상 근력이 조금씩 빠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단 30일 식단 속 단백질을 바꾸는 것만으로 10년 전의 근육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시니어 웨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식사량은 충분한데 몸에 기운이 없고 다리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단백질은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백질이라 하면 고기, 계란, 두부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조차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속이 불편하고 계란은 질려서 자주 못 먹어요. 두부는 매일 먹지만 그것도 한두 모 정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몸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작은 계단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루 3끼 챙겨 드시는데도 검사해보면 근육량이 또 줄어 있습니다. 심지어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이 1년 새 2kg 넘게 감소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백질 흡수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있지만 속에서는 근육의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음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결국엔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근육의 재료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하고 회복력도 생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자 모든 약효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위에 부담 없이 잘 흡수되는 단백질. 저는 그 3가지를 근육 수호대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던 음식들입니다. 저는 이 3가지로 단백질 루틴을 만든 한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줄어서 다리가 떨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어이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보충제도 단백질 음료도 모두 속이 더부룩해 포기하셨던 분이었죠. 그분께 제가 단 하나 제안했습니다. 비싼 단백질 대신 식탁 위 재료를 바꿔보세요. 그날부터 그분의 밥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량이 1.5kg 늘어난 겁니다. 이 수치는 보디빌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 웃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단백질을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이 소화가 어렵거나 흡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년의 몸에 딱 맞는 흡수형 단백질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약도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몸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을 30일만 꾸준히 드시면 허벅지에 다시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식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온 단백질 보물,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하면 대부분 된장찌개 끓일 때 국물 맛을 내는 조미 재료쯤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작은 새우 속에 담긴 영양 가치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70g, 계란의 10배, 두부의 4배가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 건새우를 국물용으로만 쓰십니다. 조금 넣고 버리고 남으면 냉장고 구석에서 굳어버린 채로 잊히곤 하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새우 한 줌이면 단백질 보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76세 김모 어르신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렵고 계단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습니다. 보충제를 먹어봤지만 속이 더부룩해서 포기하셨죠.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우를 국물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을 끓일 때 한 줌, 나물을 무칠 때 한 줌, 밥을 할 때 잡곡처럼 한 줌 넣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치아가 불편하시면 믹서에 곱게 갈아 건새우 가루로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어르신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시장에 갔다 와도 덜 피곤해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실제로 늘어나 있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식 단백질의 힘입니다. 건새우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엔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칼슘, 그리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 면역력,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동시에 약해지는데 건새우는 이 셋을 한 번에 잡아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또한 고기처럼 기름지지 않아서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기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습니다. 특히 고기류를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은 분들, 보충제만 먹으면 속이 막히는 분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건새우의 단백질은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단백질입니다. 즉, 한 번 섭취하면 몸 안에서 오랫동안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이건 짧은 순간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의 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지요. 게다가 가격도 놀랍습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만 사도 한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돈 몇백 원이면 근육과 뼈, 면역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비싼 단백질 음료나 보충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건새우는 조미료가 아니라 보약이다. 된장찌개에 한 줌, 나물 무침에 한 줌, 심지어 밥을 지을 때 쌀 위에 한 줌 얹어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넘어짐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새우를 씹기 어렵다면 믹서기에 곱게 갈아 반찬 위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영양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새우 가루 볶음입니다. 프라이팬에 새우를 살짝 볶아 수분을 날리고 믹서에 곱게 갈아 통에 담아두세요. 그 가루를 밥이나 나물, 미역국 위에 뿌려만 줘도 단백질이 훌륭하게 보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단백질 보충제를 끊고도 근육이 늘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새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단백질을 채워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자연식이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새우 한 줌만 올려보세요. 그 작고 바삭한 새우들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채워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첫 번째 단백질의 정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백질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손질이 필요 없고 뚜껑만 따면 바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 그 속에 숨은 뼈째 먹는 단백질의 힘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인공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은 손질이 필요 없습니다. 가시 바를 걱정도 없고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뚜껑만 따면 바로 단백질, 칼슘, 오메가3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음식이죠. 통조림이 몸에 좋을까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통조림만큼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뇌를 깨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에 모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도와 노화된 근육이 다시 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통조림은 생선살뿐만 아니라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는 고온과 고압으로 찌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딱딱한 생선뼈가 말랑해지고 영양이 고스란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속뼈에는 칼슘과 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칼슘으로 그 근육을 지탱하는 뼈를 세우는 그야말로 완전 단백질 식품인 셈이지요. 제가 돌봐드린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고 가끔 약속도 깜빡하신다고요. 그분은 당뇨가 있어서 고기를 자주 드시지 못하고 단백질이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을 묵은지랑 같이 끓여 드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2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엔 아침에 눈 뜨면 기운이 나요. 집사람이 제가 말을 또렷하게 한다고 해요. 그분은 이후로도 꾸준히 그 식단을 이어오셨고 지금도 등산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등푸른 생선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통조림 제품은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치아가 불편한 분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결국 근육뿐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젊어지게 만드는 단백질 식품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매번 생선을 손질하고 굽기 번거롭지만 통조림은 뚜껑만 따면 바로 요리가 됩니다. 묵은지 한 조각 넣고 10분만 끓이면 노릇하게 익은 생선찌개가 완성됩니다. 냄새도 심하지 않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밥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조림에는 간이 세게 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니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살과 뼈, 즉 영양이 담긴 부분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통조림은 더 이상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니어 단백질 보약입니다. 하루 두부 한 모 값이면 근육, 뼈, 혈관, 그리고 기억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채워줍니다. 통조림 한 캔을 열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건 생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하나로 식습관이 바뀌고 몸이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루틴을 권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통조림 찌개를 드세요. 묵은지와 함께 푹 끓이면 유산균과 오메가3가 만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최상의 궁합입니다. 김치찌개 하나로 단백질, 칼슘, 오메가3, 유산균까지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통조림을 언제 드셨나요? 아마 꽤 오래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통조림을 냉장고에 비상용으로 두지 말고 건강의 일부로 매주 꺼내보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몸이 더 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수호대 두 번째 식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건새우가 가볍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이었다면 이번 고등어꽁치 통조림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을 한 번에 살려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이 검은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마지막 주인공, 밭에서 나는 쇠고기 검은콩. 검은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 진가를 놓치기 쉬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검은 알맹이 속에는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볼까요?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g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기와 달리 콜레스테롤이 없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의 소화 기능에 딱 맞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속의 노폐물과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즉, 검은콩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뿐 아니라 그 단백질이 혈관을 따라 근육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채우는 동시에 그 길을 뚫어주는 음식인 것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박사님,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으로 단백질이 가려면 혈관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고 손발이 차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께는 검은콩이 약보다 낫습니다. 검은콩은 근육에 재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혈류를 개선해 근육으로의 단백질 운반 효율을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검은콩을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은 검은콩밥입니다. 쌀과 검은콩을 7대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식감도 좋고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냥 날콩을 넣는 것보다 한번 푹 삶아서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으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혹시 밥 짓는 게 번거롭다면 검은 콩가루를 만들어 보세요. 볶은 검은 콩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우유나 미숫가루, 두유에 타서 드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아침 한 잔으로도 충분한 단백질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속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조림처럼 달게 조리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달달한 양념이 혈당을 올려 콩의 장점을 반감시킵니다. 검은 콩은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법입니다. 검은 콩의 진짜 힘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끼, 한 줌의 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몸 안에서 근육을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는 작업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분에게 검은콩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검은콩 현미밥 한 그릇, 점심에 미숫가루에 검은콩가루 한 스푼. 그분은 30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다리가 덜 붓고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늘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다시 활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미와의 궁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현미가 완벽히 채워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9종이 모두 충족되어 소위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검은 콩밥을 즐겨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이중방패입니다. 혈압이 높고 손발이 차며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 또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검은 콩을 밥상 위에 올릴 때입니다. 건새우가 단백질의 속도를 담당하고 통조림이 단백질의 뼈를 책임진다면 검은 콩은 그 단백질을 근육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근육은 다시 10년 전처럼 단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육 소대 삼총사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단백질의 힘을 완성시켜주는 특별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근육 속 염증을 잠재우고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는 들깨가루입니다. 게다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먹을 때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숨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단순히 고소한 향을 내기 위한 양념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들깨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단백질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라고 불립니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염증이 생깁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것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대부분은 만성 염증의 결과입니다. 이 들깨 속 오메가3는 그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근육이 다시 힘을 얻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들깨는 그 근육을 지켜줍니다. 섭취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국이든 찌개든 나물이든 어떤 음식이든 좋습니다. 단지 요리의 마지막에 한 숟갈만 뿌려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불을 끈 뒤에 살짝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숟갈이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특히 건새우나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저는 들깨 가루를 근육의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몸속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이죠. 이제 여러분은 네 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건새우, 고등어 꽁치 통조림, 검은 콩, 그리고 들깨가루. 이 네 가지가 만나면 근육은 단단해지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떤 궁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새우 표고버섯입니다. 건새우의 풍부한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에는 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두 재료를 함께 넣고 육수를 내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통조림 생선 묵은지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묵은지의 유산균이 만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묵은지 한 조각만 더해도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2배가 됩니다. 검은콩 현미입니다. 검은콩이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주기 때문에 콩만 먹을 때보다 훨씬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그야말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완전 단백질 밥상이지요. 반대로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헛수고로 만드는 조합이죠. 대표적인 것이 두부 시금치입니다. 두부의 칼슘이 시금치의 수산 성분에 막혀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시금치는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짜게 간을 하면 어떤 음식이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심한 간, 재료 본연의 맛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새우, 통조림, 검은콩, 들깨. 이것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외우세요. 건통콩들, 건강이 통하고 콩나듯 들깨 향이 피어나는 네 글자. 그 네 글자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밥상은 보약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30일의 약속입니다. 매일 밥상에 4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올려보세요. 아침에는 검은콩 현미밥 한 그릇, 점심엔 나물 위에 들깨가루 한 숟갈, 저녁엔 건새우나 고등어 통조림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30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채워준 만큼 반드시 힘으로, 활력으로 보답합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근육은 여러분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30일의 약속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근육을 바꿉니다. 시니어 웨이는 그 약속을 함께 지켜드릴 겁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곧 젊음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10년 전 근육을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 웨이였습니다.